2017년 6월 한 여성이 지역 인터넷 카페에 우리 아들이 직접 겪은 일이라며 올린 글 하나가 일산 일대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뭔데요? 뭐지? 어느 늦은 밤 작성자의 아들 A군은 집에 가려고 일산 주염역 근처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때 어디선가 들려온 간절한 목소리. 학생, 저기까지 휠체어 좀 밀어줄 수 있어요? 팔에 힘이 빠져서. A군은 흔쾌히 남자를 도와드렸고요. 그리고 남자가 말한 건물 앞에 도착했는데 왜 안 나오지? 저기 미안한데 건물 안까지 더 들어가 줄 수 있어요? A군은 뭔가 꺼림칙했지만 설마 하며 건물 안 엘리베이터 앞까지 갔습니다. 뭐 누군들 저렇게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죠? 그런데 A군이 그만 가보려고 하자 음료수를 마시고 가라라는 등 자꾸만 남자가 시간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저때 나왔어야죠.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든 A군은 화장실이 급하다는 핑계로 불이 나게 빠져나왔는데 네. 그런데 기다리라는데 어디가? 그리고 조금 뒤에 A군이 목격한 충격적인 광경. 뭔데? 누군가 전화를 하며 화를 내던 남성은 일어서서 전화를 진짜? 통화를 하면서 휠체어를 끌고 갔습니다. 그 뭐 납치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 학생을? 자, 일산 주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은 일명 휠체어 아저씨 괴담. 결국 일산 서부경찰서에서 조사에 나섰는데요.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휠체어 아저씨 얘기는 사실 무근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사연이냐. 일산에 거주한 한 아주머니가 아들의 얘기를 듣게 됐는데 이때 이제 살짝 좀 오해가 있었던 겁니다. 네네. 그런데 아주머니는 버럭 겁이 나서 인터넷에 글을 올린 거였습니다. 이게 원래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너무 살이 붙어가지고 괴담이 됐군요. 뭐 그냥 헛소문으로 끝났고 헛소문임이 밝혀졌으니까 뭐 다행이긴 하네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명문대 서울대학교. 그런데 말입니다. 다른 대학교들은 대부분 다 있는 이것이 서울대에는 없다는데요. 바로 예비 합격자 번호. 합격자가 등록을 포기했을 때를 대비해서 불합격자에게 차례로 주어지는 예비 번호. 하지만 서울대에서는 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런데 그 이유를 두고 아주 오래전부터 떠돌던 한 괴담. 풍문에 의하면요.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아싸! 나 예비 1번이다. 제발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서울대에도 예비번호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예비번호 때문에 큰 비극이 있었다는데요. 당시 서울대 의대 입시에서 예비번호 1번을 받은 학생이 자신의 합격을 위해 끔찍한 계획을 세웠으니 바로 살인 청부. 에이. 그런데 다행히도 청부 살인은 미수에 그쳤지만 이 사건이 알려져 이후 서울대에선 수험생들에게 예비번호를 알려주지 않게 됐다는데요. 게다가 한 커뮤니티에 서울대 입학처에 확인해보니 사실이라는데요? 라는 인증글까지 올라와 논란에 덩불을 붙였죠. 뭐 말씀하신 그런 그 괴담이 뭐 좀 신빙성이 있잖아요. 왜냐면 워낙에 입시 위주의 시스템이고 서울대 만능주의고 그런 게 좀 만연했었으니까 당시에는. 뭐 오죽하면 예서가 김주영 선생님을 고용해서 맞아요. 코디네이터를 받겠습니까? 맞아요. 서울대에 가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얘기가 돌았냐면 드라마가 서울대 청부 살인 사건을 모티브로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글도 있었고요. 그 사건이 다시 화두에 오르면서 실시간 검색어에 서울대 의대 청부 살인이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실검에 하지만 이 괴담에 대해 서울대 관계자는요. 대응할 가치가 없습니다 라고 답했고요. 무엇보다 이 괴담의 산통을 깨는 진실이 있었으니 서울대는요. 예비번호가 원래부터 없었습니다. 아 있다가 없어진 게 아니고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대요. 아니 근데 왜 유독 다른 대학교는 알려준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그 학교는 안 알려주는 거예요? 모 신문 매체를 통해서 한 서울대 관계자가 답을 해줬는데 예비번호는 미등록자가 발생할 경우에만 사용하는 거지 사전에 공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학생들을 둘러싼 입시, 성적 괴담, 이 모든 게 어쩌면 수험생들의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만들어진 괴담은 아닐까요? 저게 정답입니다. 2015년 9월 17일 제45회 미국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대선 후보 2차 토론 대회가 열렸는데요.
이때 공화당의 대선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가 야심차게 내세운 공약.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 백신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백신 파이어! 아니 백신이 없는 세상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자,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이 백신은요. 홍역, 볼거리, 풍진 등을 예방하기 위해 생후 12개월에서 15개월 영유아들이 필수로 접종하는 MMR 백신인데요. 아시죠? MMR 백신에 네. 이제 곧 맞아야 돼요.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도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수십 차례 MMR 백신 접종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왔습니다. 이걸 왜 반대하지? 그가 백신 회의론자가 된 이유. 1998년 2월 영국의 유명 엘 의학 저널에 실린 영국 왕립자율병원의 앤드류 웨이크필드 박사의 논문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의 논문에 따르면요. 왕립산하병원에 입원한 자폐아 12명 중 8명은 원래 자폐 증세가 없었는데 MMR 백신을 맞고 2주 만에 자폐 증세를 보였다는 건데요. 진짜요? 갑자기 맞기 무서워지네. 믿을 만한 정보인가? 이후 서구권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백신 거부 움직임까지 일어났는데요. 그런데 말이야, 2004년 정말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자, 웨이크필드의 1998년 논문은 가짜다. 아니? 논문인데? 논문인데 가짜라고? 자, 영국 주요 주간지 보도에 따르면 웨이크필드 박사가 언급한 자폐아 12명 중에 일부는 1994년 MMR 백신 제조업체를 상대로 부작용 집단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이었는데요. 당시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에서 웨이크필드 박사에게 40만 파운드, 당시 우리 환율로 약 9억 3천만 원을 주고 소송에 유리한 논문을 쓰도록 사주한 거였다고 합니다. 냄새 나네. 결국 2010년 2월 엘 의학 저널은 웨이크필드 박사의 논문을 전면 철회. 아하. 같은 해 5월 영국 의료위원회는 웨이크필드의 의사 면허를 영구 박탈했다고 합니다. 아니 논문에 학술지에 이렇게 실렸으면은 부모들은 백신 안 맞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안 맞힌 사람들은 얼마나 좀 황당하겠어요. 자기 아이들을 위해서 안 논문 맞췄는데. 보고 안 맞췄는데 그 병에 걸려. 그러면 얼마나 황당해. 그런 아기들도 실제로 많았다고 합니다. 있었을 거고. 자, 더군다나 더 큰 문제는 백신 괴담의 여파였을까요? 2018년도부터 홍역이 대유행. 진짜 저 웨이크필드 저 사람은 정말 중벌을 받아야겠다. 천벌받아요. 처벌받아야겠다. 사람들의 그릇된 욕심이 만들어낸 백신 괴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될 겁니다. 이번 특종 사진 먼저 보시죠. 의리의리하죠? 와, 되게 좋아 보인다. 뭐야 이게?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 위치한 벨뷰 스트래트포드 호텔입니다. 1904년에 건설된 이 호텔은 공사비만 무려 1조 7천억 원. 엄청나죠? 오, 화려하네. 세상에. 그런데 이 초호화 호텔이 1970년대 후반 한순간에 끔찍한 죽음의 장으로 변하고 맙니다. 저 호텔에 가면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된대. 왜? 죽는다고요? 무슨 얘기야? 1976년 이 호텔에서 전쟁 참전 용사들을 위해 3일간 대규모로 재향 군인회 행사가 열렸는데요. 그런데 행사가 끝나고 얼마 뒤 참가자 중에 무려 200여 명이 두통과 고열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급기야 30여 명의 사망자가 속출. 게다가 더 무서운 건 이 병의 원인을 도통 모르겠습니다. 의사조차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전염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호텔이 옛날에 묘지터였다며? 아니야. 전쟁 때 죽은 적군들의 혼이 막 괴롭히는 거래. 그래? 연달아 발생하는 의문의 죽음 때문에 각종 추측과 괴담이 흉흉했고요. 결국 전염병 발생 4개월 만에 호텔은 폐쇄 조치됐습니다. 야, 와, 호텔이 문까지 닫아버렸어요? 누가 하겠어, 저기. 안 가니까. 아이고. 이후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미국 질병통제센터까지 극비 소집, 그리고 이듬해 조셉 맥데이드 박사에 의해 드디어 미스터리한 전염병의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나왔나요? 그 원인은 바로 호텔의 냉각탑에 번식한 박테리아 때문이었는데요. 에어컨 때문이구나. 그렇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박테리아는 첫 번째 희생자의 이름을 따서 레지오넬라균으로 명명.
이 이름은 들어본 적 있으시죠? 여름에 많이 듣죠, 뉴스에서. 우리가 일명 냉방병, 에어컨병이라고 하는 그 병의 그것 때문에 필터 자주 갈아줘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고급 호텔을 둘러싸고 일어난 의문의 죽음과 괴담. 올여름 레지오넬라균 조심 또 조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4월 영국, 리버풀, 버밍엄, 멜링 등 영국 각지에 위치한 기지국과 통신탑 50여 곳이 방화되거나 파괴되는 등 테러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게 저 사실 이 기사 봤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데 뭔데? 정말 그걸 다 믿나 봐요. 뭔데요? 되게 황당하고 좀 그래요. 예, 황당함을 넘어서 저는 좀 약간 믿음이 안 가요. 이거 가짜 뉴스인 줄 알았어요. 뭔데요? 아, 둘만 알고 왜 뉴스 좀 봐줘. 그러니까 약간 이게 아니, 이게 딱 그거니까 중세시대 마녀 사냥하고 똑같은 거예요. 뭔데 그러니까 그게? 뭔데요? 자, 지금부터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릴게요. 얘기하겠죠. 네,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지국과 송신탑이 테러를 당한 이유는 한 의사의 인터뷰 때문이었습니다. 올해 1월경 코로나19의 확산 초기 벨기에의 한 일간지에서 팩트 체크를 해본 것은 아니지만 5G가 코로나19 사태와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한 의사의 인터뷰를 보도. 뭔 소리야? 이 인터뷰를 시작으로 영국, 벨기에 등 유럽에서 SNS를 중심으로 5세대 무선 네트워크 기술인 5G가 코로나19 확산의 주범이라는 괴담이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저걸 누가 믿어? 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5G 기지국에서 나오는 주파수를 타고 확산된다. 5G 기지국에서 발산되는 전파가 면역 체계를 악화시켜 코로나19를 빠르게 확산시킨다. 라며 괴담이 변형까지 되어 더욱 공포감을 조성해 나간 겁니다. 주파수를 타고 바이러스가 퍼진다. 저 말을 한 사람도 참 믿기지가 않지만 믿는 사람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비만을 통해 감염되는 코로나19는 당연히 5G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코로나19 사태의 두려움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죽음의 탑들을 다 부수고 싶다. 죽음의 탑? 5G는 무기다. 모두 일어나서 없애자. 라며 5G 괴담을 사실로 믿었고요. 어머나. 그래서 괴담이 현혹된 이들은 영국 각지의 기지국과 송신탑을 테러. 심지어 5G 네트워크를 설치하는 직원들에게도 테러를 가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아, 이거는. 아니, 근데 5G 기지국을 파괴하면 통신망이 또 마비가 되고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는데 근거도 없는 얘기를 갖다 이렇게 삽시간에 퍼뜨리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 때문에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럼요. 네, 그래서 영국 국민건강서비스 의료국장은 방화로 통신 체계가 마비되면 코로나19 등 의료진들이 응급 환자를 진료하는 데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라며 대분노했고요. 5G 괴담은 최악의 가짜 뉴스라며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괴담을 지탄하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 특종입니다. 이번에는 이란에서 괴담 때문에 벌어진 안타까운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란 정부에 따르면 이 괴담 때문에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약 7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 그리고 약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병원을 찾았다고 전해지는데요. 무려 7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한 이유는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괴담 때문이었습니다. 이거 봤어요. 기사 봤어요. 뭔데? 뉴스 좀 봐요. 맨날 연예면만 보지 말고 국제 난 사회 연예면만 뭐. 보지 않아요. 전현무만 찍어요. 난 연예면만 보지 않아요. 연예 사람 뉴스도 안 확실하네. 봐요. 확실해 아주. 연예인도 다 네. 파악이 안 됐어요, 지금. 당시 3월 기준 이란에서만 코로나19로 약 400명이 사망하고 만여 명이 감염되자 불안해진 이란인들 사이에서 알코올이 체내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소독해준다라는 괴담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공포심이 극에 달한 사람들은 이 괴담을 철석같이 믿어서요. 코로나19를 예방한다라는 명목으로 에탄올이 함유된 손 소독제를 물에 섞어 마셨고요. 근데 이게 더 끔찍한 건 공업용 메탄올까지 부어서 입안을 헹구거나 마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참 공포스러우면 이런 데 혹할까요? 하지만 알코올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독한다는 사실은 당연히 과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말 그대로 괴담일 뿐입니다. 그냥 괴담도 아닌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괴담입니다. 만약 70% 이상의 고농도의 에탄올이나 메탄올이 인체에 흡수될 시 장기 및 뇌 손상, 실명, 심지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데요. 아니, 사람들이 이제 괴담을 믿고 따르는 그 마음도 이해는 가요. 워낙에 이제 뭐 지금 치료제가 없다고 하니까.
근데 그 위험한 걸 괴담 때문에 했다고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요. 너무도 근거는 없는 얘기 때문에 생명까지 잃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전 세계의 5G 괴담, 알코올 괴담 등 악성 괴담이 마구마구 퍼져나가자 국제보건기구 WHO에선 홈페이지에 메탄올, 에탄올, 표백제를 마셔도 코로나19는 예방되지 않는다. 5G 모바일 네트워크는 코로나19를 전파하지 않는다라며 잘못된 괴담에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야, WHO 홈페이지에 5G 모바일 네트워크가 나와 있네, 진짜. 가뜩이나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데 이 사회를 혼란시키는 근거 없는 괴담들은 진짜 믿어서도 안 되고 이런 뭐 깨톡을 어디서 받아도 퍼뜨려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공포를 악용하는 사람도 없어야겠죠. 그게 더 나쁘죠. 2002년 중국 남부에서 발발한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 이 사스가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 당시 치사율이 10%에 달하며 수많은 희생자를 낳았던 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사스가 퇴치된 줄 알았던 2007년 3월 중국 전역을 발칵 뒤집은 이 충격적인 괴담. 바나나가 사스와 같은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걸렸으니 모두 조심하세요. 중국 남부 산 바나나가 사스와 유사한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라는 이야기가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퍼진 겁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점점 더 퍼져나가면서요. 바나나를 먹으면 사스에 걸린다라는 소문으로 확대, 사람들에게 극도의 공포심을 심어줬는데요. 바이러스에 걸린 바나나를 먹으면 정말 사스에 걸릴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때 소문은 진짜 엄청났거든요. 당시 중국인들이 이 소문을 믿은 이유가 뭐였느냐? 약 한 달 전에 2007년 3월 광둥성 광저우의 한 지역 신문에서 광저우에서 생산하는 바나나들이 일명 바나나의 암이라 불리는 파나마 병에 걸렸다고 보도했는데요. 1950년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주력 바나나 품종이었던 그로미셸의 파나마 병이 창궐해 결국 생산을 중단한 바 있고요. 그리고 1990년대부터는 신종 파나마 병이 창궐해 전 세계 바나나 농가를 위협하고 있는데요.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 당시 지역 신문에서 관련 전문가의 주장을 인용. 파나마병에 걸린 바나나가 인체에 암을 유발한다라고 보도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보도 내용이 와전되고 또 와전이 되어서 바이러스 걸린 바나나를 먹으면 사스에 걸린다라는 소문까지 변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파나마병에 걸린 바나나를 먹으면 암에 걸리는 건 맞습니까? 이 전문가가 얘기한 거기 때문에 요건 좀 확인하고 싶은데. 네. 완전 괴담은 아닌 거잖아요. 보도 내용 전체가 과학적 근거가 없는 오보였다고 합니다. 아니 뭐 그런 오보를 내냐. 즉 파나마병에 걸린 바나나를 먹어서 사람이 암에 걸릴 수가 없고요. 아 그래요? 잘 아시겠지만 사스 역시 사람 대 사람으로 보통 비말을 통해서 타인에게 전파가 되는 거죠. 바나나에게 이 바이러스가 옮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 이거 완전 근거가 없는 얘기구나. 사람들이 다 오해를 한 거네요. 당시 중국 농업부에서 식물 바이러스가 인체에 감염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라며 사태 진화에 나섰지만 터져버린 사스 바나나 괴담은 식을 줄 모르고 중국 전역을 공포에 몰아넣었는데요. 결국 이 바나나 사스 괴담으로 중국 남부 바나나 농가가 입은 피해는 무려 7억 위안, 한국 돈으로 약 840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과일을 사러 가면 뭐하러 바나나를 사? 그냥 그 옆에 딴 걸 사지. 그래, 이왕이면 망고 딴 먹지, 거. 뭐 이렇게 파인애플 된다니까요. 먹지 이러죠. 중국 바나나 농가를 쑥대밭으로 만든 황당한 바나나 사스 괴담. 바나나 농가에는 지울 수 없는 뼈아픈 고통으로 남아 있습니다. 2008년 7월 30일 콜롬비아 북서부 초코주의 라시에라 지역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비 맞으면 병에 걸리는 거 아니야? 이 비는 지구 종말의 전조가 틀림없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보고 큰 혼란과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 그리고 이 마을의 신부 조지 밀톤 코르도바 역시 이 비는 하느님이 인간에게 내리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라며 충격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뭐예요? 이게 뭐 꽃비나 뭐 피비나 뭐 이런 게 내린 거예요? 마을 전역이 충격과 공포했던 이유. 그냥 비가 아닌 붉은 비가 내렸기 때문입니다. 오, 진짜 빨갛다. 야, 진짜 무서웠겠는데? 마을을 뒤덮은 붉은 비, 정말 충격적인 현상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붉은 비가 내린 건 이곳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001년엔 인도, 2018년엔 러시아에서도 붉은 비가 내린 적이 있었는데요. 진짜네.
자, 이 현상을 두고 여러 전문가들은요. 붉은색 산화철이 포함된 사막의 먼지 때문이다. 인근 해변에서 자라는 해조류 포자가 원인이다. 이런 여러 주장을 펼쳤는데요. 하지만 결국 전 세계에서 내린 붉은 비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채 미스터리로 남겨졌었죠. 그럼 지금 얘기하고 있는 콜롬비아 붉은 비도 원인이 안 밝혀진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말입니다. 2008년 콜롬비아에서 내린 붉은 비는요. 이전에 다른 지역에서 내린 붉은 비와는 좀 달랐습니다. 마을 코르도바 신부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주민들이 빗물을 채취 원인을 밝히기 위해 한 바이러스 전문가에게 성분을 의뢰했는데요. 그런데 ver es que marca 3 cruces de sangre. Esto quiere decir que la muestra es sangre. 피가 섞여버린 블러드 레인. 혈우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 돼요, 이게? 이 혈우에 대해서 일부 생물학자들은요. 붉은 비의 원인은 새나 박쥐의 피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새나 박쥐떼가 상공에서 부딪히거나 운석에 맞아 피를 흘려서 그 피가 빗물에 섞여 내린 걸 수도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콜롬비아에 붉은 비가 내렸을 때 주민들이 새떼를 목격했거나 새떼의 사체가 발견된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콜롬비아에 내린 혈우의 원인은요. 현재까지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블러드 레인,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요? 정말 지구의 종말을 알리는 경고인 걸까요?